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뭐야 날짜 많이 남았는데 왜 빨리 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조금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예. 물론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더 풀리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또 저희 리치스쿨에 조회수 특히 인기스타 저보다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는 리치스쿨의 대출 실장님 이은혜 실장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 실장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거니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락잔금 대출 일한 지가 20년째 됐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많이 해주세요. 요즘 새로운 정책, 대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화 올 때마다. 가계대출 전입 조건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도권에서만 이제 전입 조건이 해당이 되고 사업자 대출은 전입 조건은 없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대출을 이렇게 조이니까 사업자 대출로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쪽으로 이제 대출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업자만 있어서만은 안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업자 대출은 대출 이자 낼 여력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이젠 그거보다 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몇 배수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또 얼마라고 딱 얘기하는 건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자가 내면 뭐 카드 조금만 써도 이제 해줬는데 기존에 이제 대출 받았던 분들이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있다 보니까 그 대출에다가 지금 현재 카드 실적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승인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네 채 낙찰받고 승인을 이제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뭔가 까다롭게 마지막 네 번째 거 볼 때는 이번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까다롭게. 그래도 이은혜 실장님께서 또 힘을 써주셔가지고 무탈하게 잔금을 다 쳤는데 조금 위험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좀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계속 입찰을 하려다가 오늘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뭐 상품마다 또 이게 다를 거니까 그것들을 잘 미리 알아보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이번 규제에서 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예전에는 이제 전입 조건이 없었는데 전입 조건을 해야 되니까 이 점이 좀 힘드실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사업자 대출은 전입 조건은 없는 거죠? 없어요. 수도권이요? 예,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전입은 해야 되는 건 이제 정해졌어요. 가계대출일 때? 네, 가계대출일 때. 우리 댓글 하나 달린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계대출이건 사업자 대출이건 결국 개인 대출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잘못된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 받긴 하셨는데 대출 자체를 사업자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입권이 안 들어가는 거고 가계대출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입 조건이 무조건인 거죠. 또 하나 지금 규제에서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업자 대출은 6억 이상도 대출이 나옵니까?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금액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은행마다 한도가 뭐 6억인데 5억인데 7억인데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교육생들은 뭐 6억 이상짜리를 입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겠고. 사업자 대출 받아도 전월세 넣는 거는 상관이 아예 없어요? 놓을 수는 있죠.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타하냐 그거 하냐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지금 사업자로 할 때 자금 용도 증빙 안 했는데요. 용도 증빙 들어갔어요. 이제 사업자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처럼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빡세졌어요. 근데 그 증빙을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면 되나 아니면 실제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를 내가 입증해야 되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 용도 증빙이라는 게 내가 이 집을 통해서 뭐 세를 주고 있다 아니면 매매로 할 거다 이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게 사업자 대출을 나가니까 이 사업자를 특히 매매 사업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전자상거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조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예전 대출 받듯이 그냥 사업자 대출을 그냥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점점 약간 쪼여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느껴져요. 근데 조건 바뀌고 나서 손님들이 계속 나올까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애매하게 대출 어느 정도 다 빼신 분들이 물어보니까 저희가 들어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딱 지금 은행에서 정확하게 이제 뭔가 이거다. 이게 이거다. 없으니까. 이걸 내려주면 되는데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만 나왔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일단은 사업자 대출은 뭐 특별히 규제는 없지만 이게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해질 거다. 좀 타이트해질 거다. 저희가 이제 느끼는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작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맞아요. 저희한테 확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확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부동산도 거래된 사례들이 있어야 이게 가격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도 대출 지금 규제
규제가 시작되고 나간 것들 기준으로 말씀을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며칠밖에 안 지났으니까 정확한 딱 칼같이 나눠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번 규제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봤고, 일단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가계대출 기준에서는 경매도 똑같이 적용을 다 받는 거고, 경매나 일반이나 똑같은데 손님들 질문이 뭐냐면 경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해당이 되나 이 질문도 많았어요. 조건이 바뀌면 일반이나 경매나 조건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예. 결국 경매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개인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큰 골자는 똑같으나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분들이 주신 질문을 제가 이제 취합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출 규제 일단 가계대출만 해당되는 걸로 일단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2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가계대출은 하기 좀 힘들고요. 2주택 이상이면 사업자 대출로 계획 잡으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사업자 대출. 그 연결한 질문이 이게 지방도 포함해서인지인데 지방은 전혀 아니죠? 지방은 전혀 아니고요. 수도권만. 수도권이 인천까지? 인천, 서울, 경기. 공시지가 1억 이하, 요거는 뭐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이냐 아니면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냐. 지역이냐 이거지. 공시지가 뭐 2억 이하, 1억 이하는 대출과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총액이 얼마 이상일 때가 원활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적으면 대출이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은행에서 먼저도 금액 작은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은 물건 좀 작은 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낙찰 받기 전에 이거를 질문하시면 감정가가 그래도 1억은 넘어야 돼요. 낙찰가 뭐 4천, 5천 이런 건 안 되고 대출금으로 했을 때 한 6천, 7천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딱 대출금 기준으로 말씀 주시는 게 기준으로요. 6천, 7천.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6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낙찰받은 물건을 지금 가계대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7월에 새로 수도권 물건을 낙찰받아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6월에 받은 건 가계대출, 7월에 받은 거는 수도권에 받은 건 사업자 대출. 이렇게 했을 때 DSR을 계산하지 않고 가계대출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사업자하고 개인하고는 별개로 갈 수 있어요. 가계대출 받을 때는 기존에 대출이 있는 거랑 소득 대비해서 DSR을 따질 거고,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보지만 상환 능력을 봐서 그게 적합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부결날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가계대출이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도 이거를 받으셨을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정도 여력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가계대출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부분만 딱 맞춰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이 작아서. 이분은 소득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7월에 수도권 물건 낙찰 받을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졸업생이시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연락 드리셔가지고 확인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좀 별개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으면 또 이게 부결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고 작년 카드 사용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은 건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을 얼마 했는지, 무직이 얼마나 됐는지 이 기간이나 이런 걸 주셔야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예전까지는 막연하게 이제 카드 얼마 쓴다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답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카드 실적도 좀 확인해 보시고, 서류상으로 천상 입찰하실 분들은 카드 실적 이거 띄워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용 금액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저희도 말씀 못 드려요. 우리 수업 때 연습을 다 하니까 연습한 대로 다시 한번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실장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가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 추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전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못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은 카드 사용을 뭐 얼마까지 봐주겠다. 보통 카드를 한 1,500에서 2,000 정도 쓰면 연봉을 한 3,000에서 4,000 정도는 봐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다가 카드 실적만 있는데 신용대출이나 마통이나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대출도 대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업자 대출 받을 때도 기존 대출을 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안 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사업자 대출도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카드도 얼마 쓰는지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니까 손님들은 저희한테 100%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답을 드렸어요. 나중에 했는데 안 됐어요. 등급이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뭐 연체 이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우수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낙찰을 받고 한 거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도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일단은 본인들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불안해서 입찰하려던 것도 대출이 안 나올까봐 망설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꼭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안 맞아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결국은 또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이게 나가는 건데 어렵네요. 현재 1가구 2주택 2개의 주택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고요. 대출 규제로 1억 이하 그리고 지방 2억 이하 경매권 낙찰받아도 문제 없냐고 물어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 얼마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계대출은 수도권의 공시지가 1억이라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죠. 지방 2억짜리는 요거는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볼 땐 지방으로도 가계대출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수도권이 이제 못 받게 그 전입조건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뭐 공시지가랑 상관없이 지금 이게 이거랑 세금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취득세에서 빼주는 거지 주택세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 수도권은 지금 이미 2주택이시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업자 대출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방은 그런 뭐 전입요건이나 유거 규제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작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는 무직이라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마 전세 대출 지금 받아가지고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 똑같은 거 물어보셨습니다. DSR 전월세 대출도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한지랑 비율을 물어보셨네요. 소득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뭐 전월세에서도 뭐 전세금, 월세금 그 보증금에 대한 DSR이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DSR을 따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정이 될 수 있어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낙찰가액 80, 감정가액 70 요 기준으로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도 지역별로 해서 이제 80%까지 해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생애 최초에서 80% 해주는 거는 이제 중단돼가지고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든 뭐든 감정의 70% 다 무기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10% 낮췄더라고요. 그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쪼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제 이러다가 사업자 대출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희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 사업자 대출을 막아버리면 저희 생각에는 물건이 더 쏟아지지 않을까. 더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P2P 대출이 또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고금리 대출이어도 빨리 받아야 되는 분은 뭐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금 여기 수강생들도 좀 불안하면서 연락을 주신 게 뭐냐면 6월 27일까지 받은 것까지는 기존대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전입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거 전입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시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전입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카톡 했더니 진작에 연락을 할 걸 그랬다고. 기존에 자서 한 분들까지는 괜찮은 거죠? 안 했어도 지금 현재는 6월 27일까지 낙찰권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 바뀌기 전 거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빨리 해놔야지 은행에서도 갑자기 얘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정책이 나오면 뭐 한 달 동안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 내일부터 시행 이래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준비 기간을 좀 줬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타이트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 사업자도 안 나오고 가계대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금 P2P 시장은 어때요? 저도 실장님을 통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법무사님 중개로 부동산 중개 거래랑 비슷해요. 법무사님이 중개를 하시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입금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조용 오게 되면 P2P 시장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잖아요. 가니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저는 뭘 기억하냐면 실장님을 통해서 받았을 시점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없던 시점이에요. 가계대출 안 나오면 그냥 P2P 가는 거였어 그때는. 중간 다리에 지금 사업자 대출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어쨌든 생긴 지 한 2년 정도 열린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당연해지니까 뭐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원래 사실 이거는 제가 했을 때는 없었던 거여가지고 사실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신 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앞에 중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락잔금 대출도 전입 의무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가면은 전입 의무는 수도권에 여전히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분의 입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채무자를 6개월 동안 못 내보내면 내가 6개월 안에 전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근데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 거잖아요. 전입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그분 등본에다가 지금 소유자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등본으로 따로 전입이 돼 하는 거라서 전입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소유자가 아니면 전입이 들어가면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도 연락이 오니까 내
소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채무자 있는 상태에서 전입을 하시면 해도 상관이 없죠. 네, 예.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순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저 오늘 낙찰권 대출 상담 받는데 사업자 대출도 DSR 보던데 DSR을 보는 게 맞아요? DSR보다는 상환 능력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DSR은 1 더하기 1은 2가 딱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상환 능력은 정답이 아니라 이자 낼 수 있는 여력을 보는 거니까 DSR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기존에 가계대출이 있으면 합산해서 DSR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DSR을 본다가 아니라 그 가계대출을 내고도 이자 상환을 낼 수 있느냐를 본다는 말을 약간 DSR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충분히 그렇게 그치. 오해할 만하죠. 설명을 못했거나 네.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경매로 낙찰받아서 경락대출 받는 거는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대출했는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여전히 뭐 매매사업자로 가능하죠? 매매 사업자도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가는 거는 보통 아파트들을 많이 해줘요. 물건 겐스하는 거 그런 거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가능해요. 네. 현금 구입은 전입 의무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현금을 하는데. 전입 의무는 대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안 받는 거니까 당연히 전입 의무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매매사업자만 있으면 경락받는 것 기존과 다를 것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출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출 안 나올까봐 입찰 포기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찰하셔도 되죠. 네, 입찰하셔도 됩니다. 경장님 내채 지금 대출 나왔죠? 22번째, 23번째, 24번째 주택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저보다는 주택수 훨씬 적을 거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하면은 주택수랑은 상관없이 소득, 대신 소득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경장님도 대출 받을 때 조금 힘드셨거든요. 근데 대출 조건이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끝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인 것도. 대출 조건이 이제 바뀐 단계에 이제 내 물건이랑 딱 맞물리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뭐야 날짜 많이 남았는데 왜 빨리 하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조금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예. 물론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땐 무조건 대출은 빨리 자서를 해놓고 내 거 지키고 그 다음에 뭘 하시던 다음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더 풀리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단 이 영상이 또 나가고 나면 아 실장님 어떻게 실장님께 문의하죠? 이런 문의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우리 실장님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연락처를 뭐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우선은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손님들도 불안하고 저희도 조금 예정 물건으로 답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낙찰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빨리 확인해 놓고 써놓으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27일까지 낙찰권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변화가 갑자기 은행에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알아보고 대출 신청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하지만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1대1 상담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마침 또 이번 주가 대출 특강이 있는 주인데 대중적으로 지금 대출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대출들을 많이 받고 계신지 이런 거를 설명드린 뒤에 또 1대1로 상담까지 해주시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통화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와서 1대1로 상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 수업에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이은혜 실장님께서 뭐 인천지방법원에 출근을 종종 하시니까 요즘 뭐 자주 가시나요? 자주 못 나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바빠서 요즘은 자주 못 가시는데 가끔 인천지방법원에서 뵈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 안 받으셔도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랑 또 상담을 잘 하시고 대출이 안 나오면 당금을 못 내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혼탁한 분위기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해결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원래 안 하던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고요. 시간과 일정 장소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아파트 기준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의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어떤 물건에 입찰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고요. 대출에 관한 사항도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특강에 오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하는 특강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정된 자리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가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